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민영쌤입니다. 이번에는 대단원 평가하기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276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1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 할 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지. 일단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이거부터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얘가 실근을 가질 때는 언제 갖냐 라고 하면은 판별식 따져주면 되겠지. 자, 판별식인데 자, 판별식 d라고 할게요. d가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런 식이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이 조건이면 될 거야. 될까 얘들아? 그러면은 주어진 식을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해볼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만들어 보면은 a 제곱 마이너스 12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야. 자, 식을 좀 바꿔줄게요. 자, a 제곱이 12b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는구나. 자, 알 수가 있겠죠. 얘들아, 이 문제는 밑에 수학적 글쓰기를 해두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밑에 잠깐 조건을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가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자, 변수가 두 개일 때는 뭐 그리는 게 가장 빠르다 그랬어? 그치? 표 그리기가 가장 빠르다 그랬어요. 자, 표를 그려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칸이 있으니까 위쪽에다 하자. 자, 이런 식으로 표 그릴게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반 갈라서. 그럼 얘가 A고 B라고 할게. A 주사위가 1, 2, 3, 4, 5, 6 이렇게 있고요. B 주사위가 1, 2, 3, 4, 5, 6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조건들을 보니까 A제곱이 12B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걸 원하고 있는 거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되는 걸 한번 체크해 보면은 A가 6이고 B가 1인 이런 경우 되지 않을까? 그러면 A가 6이면은 얘가 36이고 B가 1이면은 얘가 12잖아. 이런 경우 가능할 거야. 그 다음에 A가 5고 B가 1인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럼 5, 5, 25고 그 다음에 1이면은 12 가능하겠지. A가 4일 때도 가능할까 보니까 4일 때도 될 거야. 그럼 16이고 12니까 가능하겠죠. 자, 그럼 표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넣어서 저기 대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대조해주면은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되겠지. 마지막 이 경우까지 생각해 보면은 A가 6이야. 6이니까 36이 되고 B가 3인 거지. 3이니까 36이니까 성립하게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수가 두 개일 때는 표를 그려서 푸는 게 가장 빠릅니다. 여기 세 보면 6개죠. 그래서 6개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모서리를 따라 꼭지점 A를 출발해서 꼭지점 G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이렇게 됐지?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인데 그냥 여기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짜줘주면 될 것 같아요. 자, A부터 시작해서 자, G까지 가는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A 입장에서 갈 수 있는 길은 총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럼 E로 가거나 B로 가거나 D밖에 없지. 자, 거기다 그럼 점 위에다가 이렇게 써. 1이고요. 1이고 1이야. 자, 그럼 여기 1이라는 의미는 이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있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F인데요. 자, F의 입장에서는 봐봐. B에서도 F로 올 수도 있고 E에서도 F로 올 수 있잖아. 그럼 한 가지 한 가지였으니까 두 가지 가능하겠지. 자, 마찬가지예요. 자, H도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올 수 있으니까 자, 두 가지 가능하고 C도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가능할 거야. 그럼 G까지 가는 걸 생각해 주면요. 그럼 이쪽으로 올 수 있고 이쪽으로 올 수 있고 이쪽으로 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합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6가지. 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3번 한 개의 동전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됐지? 얘들아 동전은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러니까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두 가지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주사위니까요. 주사위는 6가지인데 주사위가 두 개지. 그러니까 6가지, 6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문장을 잘 봐야 돼. 자,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잖아. 자, 동시에 만족시키면은 무슨 법칙이야? 그치, 곱의 법칙이죠. 자, 곱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제 곱하기로 처리할 수가 있다. 자, 곱해주면요. 72. 7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입구로 들어가서 세 개의 벽 A, B, C를 통과하여 출구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건물이 있다. 세 개의 벽 A, B, C를 통과할 수 있는 문이 각각 3개, 4개, 2개 있을 때 입구로 들어가서 출구로 나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얘들아, 그러면은 문 보면요, 입구로 이렇게 들어왔어.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게 A에서 문을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B에서 4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요. C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입구에서 출구로 가려면은 이것들을 동시에 선택해 줘야 되겠지? 동시에니까 마찬가지로 곱의 법칙이고요. 3개를 곱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곱해주면은 24. 2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5번 인천국제공항과 목포 사이를 운행하는 고속철도에는 14개의 정차역이 있다. 고속철도의 출발역과 도착역이 표기된 열차표를 발행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얘들아, 일단 보니까요, 총 서로 다른 역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자, 14개가 있어. 그럼 14개 중에서 우리가 2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 그럼 15번 문제는 이렇게 수학적 글쓰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순열인지 조합인지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 자, 그런 문제로 가면 되겠죠. 자, 좀 더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순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선택을 하고 뭐까지 하는 거예요? 자, 나열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고 나열까지 순서가 상관이 있으면은 아, 순열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합은 우리가 뭐만 하는 거였어? 자, 그죠. 선택만 하는 거였지. 자, 그럼 상황을 한번 지켜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거 14개가 있는데, 자, 순서가 이제 상관인지 한번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목포를 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럼 목포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인천을 먼저 선택을 하고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목포로 도착을 하는 거랑, 그 다음 목포를 먼저 선택을 해요. 목포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 인천국제공항 도착하는 거랑, 얘들아, 같을까, 다를까? 자, 다르죠? 자, 달라요. 자, 그냥 순서가 있다. 자, 인천에 출발해서 목포로 도착하는 거랑 목포에 출발해서 인천에 도착하는 건 다르잖아요. 자, 그냥 순서가 있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순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합이 아니라 뭐겠다? 그죠? 순열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서로 다른 14개가 있어요. 자, 1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주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순열로 쓰면 되겠다. 14P2죠. 그러니까 14 곱하기 13이 돼서, 자, 계산할 수 있겠니? 자, 그래서 18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6번 7개의 알파벳을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나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일단 우리가 자음이 몇 개 있나 세볼게요. 자음이 몇 개 있나 한번 볼 건데, 얘들아, 자음 뭔지 알죠? 자, N 있고, 그 다음에 C 있고, 그 다음에 D 있고, 그 다음에 되게 NI. 그죠? 세 개밖에 없지. 자, 그 다음 모음을 볼게. 자, 모음 보니까요. 모음은 보니까 I가 있고, E가 있고, A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얘들아, 그 Y도 자음이다. 자, Y까지 자음이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자음이 4개고 모음이 3개인 상황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교대로 나오도록 하려고 한다. 근데 얘들아, 둘 중에 하나 생각할 수 있지. 자, 7개를 볼 건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근데 우리가 교대로 나와야 되거든. 자, 교대로 나오려고 하는데, 자, 개수가 같지 않아요. 지금 자음이 지금 하나 더 많고 몸이 하나 더 적잖아. 그럼 교대로 나오려면은 맨 앞자리에 무조건 자음이 나와야 돼. 얘가 자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모음 이런 식으로 모음이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에 껴야만 이렇게 교대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음이 맨 처음에 오면은 안 된다 그 말이야. 아, 그러면 됐네. 자, 어렵지 않게 자음은 여기 하나, 둘, 셋, 네 자리가 있는데 자음은 여기다 배열해 주고요. 모음은 보니까 세 자리가 하나, 둘, 세 자리인데 여기다 배열을 잘 해주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네 자리가 있는데 네 명을 나열하는 거랑 같으니까 4팩토리알 일단 쓰고, 그다음 3팩토리알 쓰는데 그건 2개를 곱해주면 될 거야. 자, 밑에 수학적 글쓰기를 해볼게요. 자, 4팩토리알은 자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고요. 3팩토리알은 우리가 모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자, 곱해줍시다. 4팩토리알이니까 24 될 거고 3팩토리알 6이겠지. 자, 그래서 곱해주면요 14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모음이 맨 처음에 올 수 없다는 거. 왜냐면은 모음의 개수가 3개밖에 없어서, 자, 교대로 나오려면은 모음이 무조건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와야 된다. 자,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n 플러스 1p n 플러스 1이거든. 자, 얘들아, 곱하는데 총 몇 개가 있다는 거야? 자, n 플러스 1개가 있는 건데, 자, 우리는 n 플러스 1부터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곱해야 되니까 그러면 n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땡땡땡 해서 1까지 다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이랑 똑같을 거야. 되겠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n부터 시작해서 n-1 땡땡땡 해서 1까지 곱해주는 거니까 얘는 n 팩토리얼이 되고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러면 앞에 거는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이고 뒤에 마이너스 n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n 팩토리얼 우리가 묶어냅니다.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n 팩토리얼 묶어내면은 안에는 n 플러스 1이 남겠지. n 플러스 1이 남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닥쳐주자. 는 5 곱하기 n 팩토리얼이고요. 그럼 1을 보니까 1이 으악 날아가겠지. n 팩토리얼도 왼쪽 오른쪽 약분 으악 될 거야. 그럼 n은 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순열을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겠니? 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8번. 크기가 서로 다른 빨간 구슬 5개와 파란 구슬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빨간 구슬 1개와 파란 구슬 2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일단 이것도 순열과 조합을 잘 구분해줘야 돼요. 자, 순열, 조합, 구분. 자, 이렇게 써보자.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자, 서로 다른이죠. 자,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뽑는 거구나. 자, 생각해 주시고. 자, 빨간 색깔이 5개가 있대. 자, 빨간 색깔 5개 있는데 여기에서 1개 고를 거야.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얘들아, 선택하는 건 있는데 우리가 나열하는 건 있나요? 없나요? 자, 없지. 그러면 선택만 하면 되니까 무슨 합이겠어?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거야. 자, 선택만 하기 때문에 조합이다. 선택만. 자,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그럼 서로 다른 5개에서 1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OC1 이렇게 딱 써. 일단 파란 색깔 볼게요. 파란 구슬은 4개 중에서 지금 2개를 선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4C2 탁 쓰면 되겠지. 자, 동시에 선택할 거니까 곱셈으로 처리해 주고요. 앞에 거 5개는 우리가 빨간 구슬이고, 그 다음 4개는 파란 구슬을 이제 선택하는 경우의 수다. 할 수 있겠죠.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야. 자, 5 곱하기 얘는 계산하면은 2 팩토리얼 분의 4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으악 날아가면 2가 되겠지. 그래서 3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평행사 변형과 5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나고 있다. 이들 평행선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크고 작은 평행사 변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이건 우리가 유형 문제들 풀면서도 그때 같이 풀어봤어.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 가로선과 세로선을 체크하는 거예요. 자, 가로선 먼저 볼게. 자, 하나, 둘, 셋, 넷. 가로선 4개 있고요. 자, 세로선을 보니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평행사 변형을 만든다는 거는 이런 의미였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평행사 변형을 선택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얘가 이렇게 가서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선택해 준다 하면은 사실 이 파란 색깔 평행사 변형은 어떻게 선택한 거냐면은 이렇게 빨간 색깔 가로선을 2개를 선택을 해요. 가로선 하나, 가로선 2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초록 색깔인데 자, 초록 색깔 그 세로선을 2개 선택을 해요. 초록색 하나, 초록색 둘. 그러면은 이 직선들의 갇힌 평행사 변형을 생각을 하면은 여기 있는 하나의 평행사 변형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로선이 4개 있는데 2개를 선택해주고 세로선이 5개 있는데 2개를 선택만 해주면은 우리가 평행사 변형을 전부 만들 수가 있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가로선은 4C2. 그 다음 세로선을 선택하는 게 5C2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가로선을 선택하는 거고 얘는 세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계산해 볼게요. 얘는 2 팩토리얼 분의 4 곱하기 3이고 오른쪽은 2 팩토리얼 분의 5 곱하기 4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계산해 주시면요. 자, 6 곱하기 10이니까 6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10번 x에 대한 이체 방정식의 두근이 이거일 때 n 플러스 r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얘들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 기억하고 있겠니? 자, 계수와의 관계 한번 써볼게요.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이런 식이었어.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제곱이야. 너무 많이 예쁘네. 다시 쓰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그럼 우리가 여기 2차 방정식이 있으면요. 자, 개수들의 비로 합곱을 바로 알아낼 수가 있다 그랬지? 자,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자, 시작.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알파 베타는 뭐였어? 알파 곱하기 베타야. 다시 쓰자.
이거 아닌데. 다시. 네, 알파 곱하기 베타는 자 여기서 a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근각계수와의 관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증명하나요? 자, 이거 근해 공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두 근의 근이 있는데 자, 합부터 생각해 볼게. 마이너스 2랑 6의 합이니까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잘못 나왔죠?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니까 그냥 4로 바로 쓸 수 있겠죠. 자, 4인데 이거는 보면은 2차항의 개수 분의 그 다음 1차항의 개수 그 다음 마이너스 부호 바꿔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5분의 NPR 이렇게 딱 써주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NPR이라는 거는 20이 됩니다. 자, 곱도 볼게요. 곱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근각계수와의 관계. 자, 곱을 보면요. 마이너스 5분의 6이고, NCN 마이너스 R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주고, 약분 치면 2가 남겠지. 자, 넘겨줘요.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NCN 마이너스 R이 넘겨주면은 얘가 10이 나오는데, 자, 얘도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었죠. 바꿔주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야. 자,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은 NCR은 NCN-R로 바꿔서 자, 계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NCR로 바꿔줄 거야. 아, 그러니까 NCR이라는 게 사실 10이 됐구나.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들아, NCR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NCR은 사실 우리가 다시 팩토리얼로 표현해서 R 팩토리얼 분의 NPR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 되겠죠? 근데 위에서 보니까 얘가 20이라 그랬어. 그러면은 10이 돼야 되는데 20을 R 팩토리얼로 나눴으니까 자, R 팩토리얼 자체는 얘가 2가 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R이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럼 R이 2라는 거 알았으니까요. 자, R은 2인데, 자, 얘를 위에다가 넣어. 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얘를 다시 써볼게요. 자, 그럼 NP2가 20이 된다는 거니까 얘는 두 개를 곱했다는 거지. 자, N 곱하기 N-1을 해서 20이 됐다는 거야. 근데 20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5 곱하기 4니까 N이 5가 되고 N-1이 4가 되면 되니까 자, N은 5. 자, N은 5가 되고 그럼 N은 5가 되고요. R은 2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7. 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각계수와의 관계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계산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자, 조합의 처리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에는 이제 순열과 조합의 두 가지 표현을 알고 있어서 자, 조합을 순열로 표현하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10번 같이 볼게. 5개의 숫자 0, 2, 4, 6, 8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다음에 답하세요. 자, 1번. 100의 자리 숫자가 8 또는 6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지? 자, 일단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게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야 되는 거야. 자, 100의 자리 숫자가 8 또는 6이니까 얘들아 11번은 이렇게 쓰세요. 자, 수학적 글쓰기를 하면은 당연히 케이스 분류겠지? 자, 문제 이렇게 풀어보자. 자, 첫 번째. 자, 100의 자리 숫자에 첫 번째는 8이 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두 번째는 100의 자리 숫자에 6이 오는 경우. 근데 얘들아 100의 자리 숫자에 그럼 세 자리를 딱 택할 건데 8이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럼 서로 다른 두 자리가 있는데 자, 두 자리가 있는데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8은 썼으니까 안 될 거야. 그럼 4개가 있겠죠. 그럼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이제 2개를 선택해서 나열을 해주면 될 거야. 당연히 순서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순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나열한다. 자, 그래서 4P2 이렇게 깔끔하게 탁 쓰면 되고 그럼 4 곱하기 3이니까 12, 12가지가 되겠죠? 근데 얘가 P가지라고 하면은 근데 얘들아 밑에 100의 자리가 6이 와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얘도 마찬가지로 6이 오면은 6이 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6 빼고 나머지들이 올 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4P2가 될 거야. 그럼 똑같이 12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P가지 12가지 12가지 되니까 24가지. 자, 24가지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큰 수부터 나열했을 때, 자, 30번째 오는 수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 수를 보니까요. 자, 큰 수부터 나열하니까 우리가 800번대가 이렇게 먼저 올 거고, 자, 그 다음에 600번대가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00번대가 이렇게 오겠지? 근데 얘들아, 잘 봐봐.
800번대를 보니까 12개 있었어. 여기 12개 있었고요. 600번대 봐봐. 600번대도 12개 있었지. 여기 12개야. 우린 30번째를 원하고 있는데 12개, 12개 정해졌으니까 자, 그럼 400번째에서 6번째만 이렇게 구해주면 될 거야. 될까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형도 그리면은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마지막은 2번은 우리가 수형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직접 세는 게 더 빠르다는 거지. 자, 그럼 케이스를 3개로 나눠서 4가 맨 앞에 오면요. 자, 우리가 큰 수부터 나열해야 되니까 그럼 큰 수부터 써볼게요. 자, 8 쓰고요. 6 쓰고 4를 썼으니까 그 다음에 2를 쓸 수 있겠지. 자, 서로 다른 두 수를 골라야 되니까. 그럼 8이 나오면요.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냐? 4, 8, 6, 2, 0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6이면요. 그러면은 8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 0 이렇게 올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들아 볼게. 그러면은 여기서 12개 썼고 12개 썼으니까 6이 몇 번째면 얘가 25번째야. 그럼 2가 26번째, 27번째, 8, 9 얘가 30번째겠지? 자, 그래서 460. 자, 460이 30번째가 됩니다. 자, 46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12번 어느 은행에 본점이 있는 도시에 5개 지점이 있는데 본점에서 각 지점까지 거리가 모두 다르다. 본점에 소속된 5명의 직원이 ABCD 각 지점에 출장 보내려 할 때 A를 B보다 가까운 지점으로 보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지? 얘들아 이건 밑에다가 이렇게 써봐. 이건 조합인데 자, 순서가 정해진 나열이에요. 정해진 나열. 순서가 정해진 나열은 뭐만 하면 된다 그랬어? 자, 선택만 하면 된다 그랬다. 그러니까 조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조합 케이스 분류를 해줄 때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일단 보자. 그러면은 5개가 하나, 둘, 셋, 넷, 5자리가 있는데, 다섯 A, B, C, D를 보내주고 싶은 거야. 근데 A를 문제 읽어보니까 B보다 가까운 지점으로 보낸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 얘가 가까웠고 얘가 먼 순서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A, B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B, A 이런 경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A를 B보다 가까운 지점으로 보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A는 항상 B보다 앞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 근데 얘들아 이거를 생각을 좀만 바꾸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A서부터 시작해가지고 A랑 B는 사실 순서가 정해진 나열이라는 거야. 그래서 5자리, 서로 다른 5자리 중에서 A, B가 들어갈 2자리를 선택하면 되는데, 선택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합으로 처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조합으로 처리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OC이라고 둘게요. OC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A, B를 보낼 지점을 이제 선택만 하는 게, 그럼 5가지 중에 2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A, B가 들어갔다고 쳐봐. 그럼 몇 자리 남았어? 자, 3자리가 남았죠? 근데 3자리가 남았는데, 3자리는 이제 남은 이제 C, D, E를 보내줘야 되는데, 당연히 순서가 있겠지. 자, 순서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순열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3P3으로 처리해줍시다. 그럼 3P3으로 처리해주는데, 얘는 이제 나머지를 이제 선택해주고, 선택, 그 다음에 나열해주는 경우가 되겠죠.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10 곱하기 6이 되니까 60. 6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순서가 정해진 나열은 선택만 하면 되니까 자, 조합으로 처리해주자. 자, 그래서 살짝 생각을 해야 되는 자, 그런 문제였어.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꼭 문제를 풀어보고 자,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안녕.